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이 계절의 여왕 실록의 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유난히 많이 붙게 되는 5월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의 5월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5월도 이렇게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타운 내에서는 특히 가정의 달을 기억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훈훈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5월은 참 많은 감정을 품고 있는 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5월의 모습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기억을 혹시 만들지 못하셨다면요. 5월의 마지막 날까지 타운 내 행사가 있더라고요.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이웃 세대가 함께하는 한인 커뮤니티 힐링 페스티벌이 5월 31일에 있습니다. 이 세 단체가 협력을 해서 마련하는 행사이던데요. 잠시 후에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가벼운 산책은요, 10분만 걸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찬양 한 곡은요, 하루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에게 해주는 짧은 응원의 한마디는 오늘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오늘 하루 앞에 붙일 수 있는 여러분만의 멋진 수식어를 만들어 보시는 그런 수요일 되셨으면 합니다.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하루의 루틴 속에요.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개최하려고 했던 내각회의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이 아닌 백악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27일 악천후가 예상됨에 따라서 내각회의를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캠프 데이빗에서 내각회의를 열기로 한 계획은 연기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뉴욕포스트는 이란과의 협상이 긴박한 시점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인 오늘 이례적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내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는 이 메릴랜드주 깊숙한 산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민감한 정치, 외교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장소를 찾아서 내각회의를 주재했었습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오늘 내각회의는 미국이 이란의 남부 목표물을 자위권 차원에서 공습을 한 뒤 이란이 크게 반발하는 등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승리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공화당 프라이머리 결선 투표에서 팩스턴 법무장관이 현 4선 의원입니다. 존 코닌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예비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팩스턴 장관이 40.7%의 표를 얻어서요. 41.9%를 득표했던 코닌 의원에게 근소한 차로 뒤졌지만 이것이 2개월 만에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 팩스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인데요. 승리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소 10명이 다치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주 남서부에 자리한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의 펄프 제지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든 탱크 파열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
10명이 다치고 이렇듯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소방관을 비롯해 직원 10명 등이 화상 등으로 중경상을 입었고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소방당국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주민 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화학물질인 화이트 리커가 배수로로 유출이 된 것으로 보이면서 워싱턴 주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니폰 다이나 웨이브 패키징 공장은요, 휴지와 인쇄 종이, 종이컵, 종이 접시 등을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약 10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판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아세워온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비밀 유지 협약 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어제 인사관리처가 발표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초안도 공개를 했는데요. 초안에는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정부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재량권이 없고 또 무단 공개는 기관의 운영과 대중의 신뢰를 해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는 퇴직 이후까지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한 공무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밀로 보는 정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은 권한 있는 기관의 서면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배상 요구를 포함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정부 책임처의 교육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대학 감독 기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원으로 인해서 연방 학생 지원국 인력의 무려 46%가 줄어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부실, 사기 대학을 단속하고 또 재정지원금 오남용을 감시하는 기능 등이 심각하게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축소 정책에 맞선 민주당 진영의 강한 견제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아이스 구금 시설에 수용이 됐던 이민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구금자 숫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AP통신이 아이스의 자료, 부검 보고서, 또 경찰 기록 등을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0명의 아이스 구금자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AP통신은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는 최다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아이스 자료에 따르면 통상 매년 자살한 구금자는 1명 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이스 내에서 자살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히스패닉계였고요. 1명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대상자를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이들 가운데 7명은 미국 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암학회가 대장암 선별검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표준 검사인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 내 혈액 기반 검사 그리고 업데이트된 가정용 분변 분자 검사를 정식 선별 검사의 옵션으로 추가 강화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만 45세부터 75세까지 검사를 시작 또는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고요. 기대 수명이 10년 미만이거나 만 85세 이상인 고령층은 더 이상 정기적인 대장암 선별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주요 대도시 중 절반가량이 1년 새 집값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3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요,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지난 2월보다 더 둔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주택 매수자들이 시장을 관망해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은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2월 말 6% 밑으로 떨어졌다가 전쟁 발발 여파로 3월 들면서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집값 변화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카고, 뉴욕, 클리블랜드 등은 주택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시애틀, 덴버, 템파, 댈러스, 피닉스 등지는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명 선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이죠. 남부 주요 도시들은 팬데믹 이후 인구 유입이 늘면서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저녁이죠. 시카고 남부 하이드파크의 57번가 비치 일대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현장 제보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수십 명의 경찰 인력이 긴급 투입이 됐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듀세이블 레이크쇼 드라이브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수십 명이 연행이 됐고 총기 9자루가 수거됐습니다. 연휴 기간 발생한 유사 모임 과정에서 총격으로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남부 지역의 치안 불안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네퍼빌 출신의 시카고 파이어 FC 골키퍼 크리스 브래디가요, 다가오는 FIFA 북중미 월드컵 미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최종 선수로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2살인 브래디는 시카고 파이어 유스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사상 최초로 월드컵 대표팀에 발탁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오는 5월 31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세네갈과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어제 오후 롤링메도우 지역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충돌 사고는 오후 4시 30분경 이 알광킨 로드 매그놀리아 드라이브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1명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또 다른 2명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바커 애브뉴 그리고 53번 사이에 알광킨 로드 구간이 전면 통제됐었고요. 사고 조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로 통제가 계속됐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74도, 최저 55도, 목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65도, 최저 54도, 금요일 역시 맑은 가운데 최고 73도, 최저 59도로 예상됩니다.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가족과 이웃, 세대가 함께하는 한인 커뮤니티 힐링 페스티벌이 오는 5월 31일 주일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를 함께 주관하시는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님, 이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는 31일입니다. 이 5월의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되는 이 한인 커뮤니티 힐링 페스티벌. 먼저 좀 어떤 행사인지 대략적인 소개를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가정의 달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지요. 정말 많은 행사들이 5월에 있었는데요. 5월 마지막 날까지 아주 좋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 페스티벌이라고 가족들이 여러 세대가 사실은 1세대 행사와 2세대 행사가 지금까지는 조금 분리되어 왔던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번 행사는 특별히 1세대, 2세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민자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 축하하는,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축하 분위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K-PAC 풍물과 함께 흥겹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K-PAC에서는 풍물을 우리 참가자들에게 좀 가르칠 준비도 합니다. 간단히.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은 풍물을 우리 음악을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음악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참가해서 일방적으로 그 행사를 구경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 행사는 함께 참여해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1세대는 1세대의 테이블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하는 테이블, 그 다음에 우리 1.5세나 2세대를 위한 영어 테이블 이렇게 분리시켜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럼 1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또 2세대는 그들의 이민자 가정의 자녀로서의 또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각각 다른 우리 미국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시간도 있지만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지나왔고 또 성장해왔고 여기까지 살아왔던가에 대한 그런 감사와 또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물론 그러시군요. 얘기하다 네. 보면은 조금 마음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지만 우리는 막 힘들고 어두운 거에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저력, 한국인들의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 테이블마다 이 시카고 마음 건강연구소에 상담하시는 상담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상담 공부를 하는 학생들, 이 상담 관련 분들이 모여서 진행을 맡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한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가이드 없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뭔가 공감받는 느낌, 또 케어받는 느낌 이런 것이 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얘기를 꺼내놓고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어색할 수도 있고 또 얘기를 하다가 이 감정이 이렇게 뭔가 수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도 후회가 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힐링 스토리를 얘기하는 시간에는 상담 전문가들이 진행을 맡아서 마음을 보듬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또 마무리도 함께 잘 해서 정말 힐링의 느낌을 체험하게 하고 가실 수 있도록 도입부터 해서 중간에 그리고 마무리까지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네.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이렇게 처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힐링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시게 된 좀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각각의 행사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세대가 함께하는 행사를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네. 행사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네. 행사를 특별히 준비하시게 된 어떤 배경과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네. 우선은 5월이 가정의 날이니까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민자들의 삶이 가족을 떼놓고 1세대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2세대는 2세대대로 또 자기들이 미국에 와서 또는 나서 자라면서 소수민족의 가정의 자녀들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은 이해가 잘 못 되고 1세대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만 많이 부각이 되어져서 2세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어려움을 1세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 만약에 힘든 얘기를 하면 니들이 뭐 힘들어.
부족한 게 뭐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희를 키웠는데 이런 좀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들도 있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 1세대는 2세대를, 2세대는 1세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음건강연구소뿐만 아니라 또 그 이외에 다른 기관들도 협력해서 이 자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KPEC이 네. 그랜트를 받았죠. 주정부에. 이게 네. 일단은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그랜트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KPEC의 김병석 교수님이 이런 아웃라인을 잡으시고서 저를 초대를 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있는 그런 연구소가 함께 해주면 그런 방향으로 더 갈 수 있겠다 하셔서 영광스럽게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기관이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기관도 함께 협력하지만 네. 장르가 합쳐져 있어요. 음악, 그 전통 음악이라는 풍물, 그리고 이 마음을 나누는 토크,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아트까지 토크와 아트와 풍물과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까지 합쳐져서 훨씬 더 이 행사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참석을 해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놓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참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네. 좋은 행사를 무료로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고 또 정말 힐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행사가 또 행사이니만큼 참여 대상이 5학년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 다음 세대를 포함을 하면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나누고 해야 되니까 이제 연령 제한이 그 정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족과 함께 오기 때문에 연령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비슷한 연령대로 이제 묶어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연령부터 해서 부모, 조부모 세대까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또 시니어 테이블은 아마 시니어들이 같이 모여서 또 그들만의 세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나이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야기하다가 서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올 때는 그냥 데리고 오지 마시고 네.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해서 그 아이가 관심 있어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고 오셔야지 네. 해볼 사람 없다고 데리고 오면 그 아이가 뭔지 모르고 뛰어다니게 되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설명을 잘 하고 함께 재미나게 즐기러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좌석이 제한돼 있고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행사 준비를 위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QR코드도 있고 링크도 있고 드린 이유가 이제 미리 등록을 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네. 혹시 전화 등록도 가능한가요? 네, 전화 등록 가능합니다. 224-347 4800 224-347-4800으로 전화하시면 전화로도 등록이 됩니다. 아니면 네. 음성을 남겨도 되고 텍스트를 하셔도 되고요. 네. 자, 5월 31일 3시에서 6시까지 그 행사들이 열리게 되고요. 자, 교수님, 제가 이 행사와는 좀 별도로 학생들의 긴 여름방학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방학을 앞두고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 혼자 있는 시간에 SNS에 더 중독되는 것은 아닐까 많이 염려가 되실 텐데 이 시간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실까요? 네, 일단 저희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특별히 여름에 이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이야기하고 디바이스 프리
시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고, 일단 아이들이 여름 방학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방학이니까 마음껏 해도 돼가 아니라 방학이니까 마음껏 지내되 뭔가 틀이 있어야 돼요. 네. 오전에는 적어도 뭘 하고 오후에는 뭘 하고 저녁에 뭘 하고 AM, PM, 이브닝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하루의 구조를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방학이어도 아이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오전에는 조금 브레인을 쓸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오후에는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면서 뛰어놀거나 밖에 나가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저녁 시간에는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루에 한 3부분으로 나누어서 스트럭처를 잡아주셔야 아이들이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방학을 좀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도 방학은 마음대로 해도 돼. 언리미티드리 자유를 주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룰과 리밋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때문에 모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디바이스는 쓰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냥 쓰지 마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자 하는 그 룰을 같이 앉아서 정하고, 그리고 꼭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면 폰이 자기의 몸의 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폰이 없다고 뭐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 젠지 세대들은 그렇게 느껴요. 폰이 네. 자기들 스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네. 됐군요. 네. 그럼요. 그냥 오토매티클리 그냥 완전 자동으로 폰을 잡습니다. 그래서 폰을 두는 곳과 쓰는 곳을 정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들이 뭐 하루 종일 뭐 일을 디바이스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오전에 공부하는 시간에 디바이스를 쓴다.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유시간대 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 시간과 써야 되는 장소를 가능하면 오픈 스페이스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밖에 나가 있게 사람들과 같이 있게 뭘 할 걸 주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폰도 쓰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하면 아이들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능하면 혼자 있지 않도록 뭔가 프로그램을 짜주고 프로그램을 준비시켜서 등록시켜주고 또 가족들도 가능하면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5월 31일에 있게 되는 한인 커뮤니티 힐링 페스티벌, 가족과 이웃, 세대가 함께하는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미리 참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인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현재 시각 8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준비된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